완벽하지가 않아요. 뭐 허당기도 있고 깜빡깜빡하는 것도 많고. 저는 이게 잘 되지 않았어도 사실 그 안에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식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어렸을 때 별명이 부산이니까 백인가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가시나? 네, 연기에 이어서 예능까지 접수한 진짜 사나이. 오늘 배우 장혁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려운 걸음 고맙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주 쉽게 왔습니다. 쉽게 오셨어요? 네. 요즘 장안의 화제 진짜 사나이 이제 장혁 씨 활약이 대단하더라고요. 실제 군대 생활 하시면서도 사단장 표창 받으셨잖아요. 네. 이번에 그 유격왕으로도 뽑히셨어요? 군대 체질이신가 봐요. 군대 체질이에요. 체질이 네. 그런 것 같아요. 특이한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손가락 하나로 팔굽혀펴기, 삽 타시는 거. 삽은 진짜 군대 생활을 할 때 예. 작업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군에서 처음 하셨던 거예요? 네네. 군에서 이제 작업하다가 쉬는 시간 됐을 때 뭐 PX 내기 누가 더 많이 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최고 기록. 삽 타는 거요? 삽 타는 거. 최고 기록은 한 200번 정도 탔던 것 200번이요? 같아요. 네. 삽으로? 현역 시절에 엄지손가락으로 팔굽혀펴기는요? 기계 체조할 때라든지 그때 정말 많이 했을 때가 한 40개 정도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손가락 하나씩 빼요. 이렇게 연습하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우리 장혁 씨가 가끔 허당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가끔이 아니라 사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실제 성격도 그러세요? 실생활에서도 많죠. 허당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깜빡깜빡 하는 것도 많고 설거지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럴 수 있죠. 음식 먹고 그릇이랑 그 닦는 행위 네. 풀어서.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간혹 그런 단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장혁 씨가 진짜 사나이 투입되면서 아마 M본부의 올해 최고의 그 예능 명장면이 탄생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 재밌어 하시죠. 정말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남의 속도 모르고. 씨름이라는 게 사실 뭐 졌으니까 진 건 진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져서 재미도 있었으니까 네. 그럼 뭐 저 할 만큼 다 한 것 같아요. 이희삭 상병인가요? 네네. 그분은 혹시 가끔 연락하세요? 아니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죠. 왜냐면 저희 종대 쪽이 아니다 보니까 38년 인생 중에서 하루 그때 참 만났던 것 같아요. 비록 지셨지만 그 이후에 팬이 한 2배는 더 늘어나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이희삭 상병 덕분에 하늘이 참 맑다라는 걸 한번 느끼게 되고 떨어지는 순간 팬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더라고요. 38 장혁에게 씨름이란 2013년 여름에 화창한 하늘을 보여준 뭐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어떤 행위. 남자분들은 최고의 악목이 이제 병무청 실수로 재입대하는 꿈꾸는 거라면서요. 네. 정말 리얼이잖아요. 진짜 입대를 하는 거죠. 그쵸. 일주일 동안. 입대를 해서 전출을 받아서 이제 나오는 거죠. 섭외가 들어왔을 때 쉽게 결정하시기는 아니, 섭외가 힘드셨을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들어가서 이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했죠. 싶다고 어떤 마음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잘못된 행동으로 군대를 이제 가게 됐잖아요. 군대를 가서 30에 처음 들었던 이름이 정용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병 정용준. 훈련병, 먼저 훈련병이었었죠. 뭔가 20대는 되게 전투적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뭘 밟고 이렇게 가더라도 꽉꽉 밟힌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이걸 했으니까 내일은 이걸 해야지. 군대를 가게 되는 상황에 왠지 모르게 이렇게 밟고 계속해서 찍혀왔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대 초반부터 정영준이라는 원래 이름을 가지고 조금씩 밟으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30대랑은 틀리지만은 굉장히 좋은 시작의 어떤 30대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요. 네. 네.
지금 이제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뭐 20대랑은 틀리지만은 또 40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바라보게 됐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잘 좀 적응돼가지고 뭔가 이제 안착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왠지 모르게 좀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 근래 들어서. 근데 그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저곳에 가면은 왠지 제가 이제 30대 시작했을 때 그런 느낌 좀 뭔가 이렇게 좀 잘 정리되어서 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잘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된 것 같고요. 지금은 힐링이 많이 되고 있죠, 개인적으로. 청춘스타에서 어느덧 정말 실력파 연기자로 거듭나셨어요. 17년.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그렇게 뒤를 많이 안 돌아봤던 것 같아요.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제가 맡은 어떤 역할, 롤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여기는 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형극을 만약에 한다고 쳤을 때 제 캐릭터는 인형인 거고 배우라는 포지션은 이 인형을 조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캐릭터가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고 호응 있게 잘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잘 된 작품도 있을 거고 사람들한테 더 대중적으로 어프로치가 된 작품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잘 되지 않았어도 사실 그 안에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품 하실 때마다 주변 분들을 그렇게 괴롭히신다면서요? 아, 그게 괴롭히게 된 거죠. 괴롭히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는데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죄송한 건데 주변 분들한테 안 채워지면은 그걸 좀 채우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예, 물어보고 아는 게 중요하지 이걸 아는 척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이 제일 기억하는 작품이 추노가 아닌가 싶어요. 추노를 보고 나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남자의 이야기.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맨 마지막에 추노에서 이대길이라는 그 캐릭터는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그 죽음이 슬픈 죽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건조한 하루하루였거든요. 그리고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오늘만 그냥 마냥 눈 떴으니까 살아가고 걸어가고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품고 있었던 뭔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맞이하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드라마 중에서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최대치라고 하는 인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 최대치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지리산 끝자락에서 거기서 빨치산으로 그렇게 해서 죽게 되지만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싸늘한 어떤 시신이 주면 그런 얘기 하면서 있잖아요. 여기 내 옆에 있냐고. 나 이제 쉬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떤 격동의 세월 안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뭔가를 갖고 올 수 있는 순간이 있었을 때 그게 그 사람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리메이크가 된다고 하면 버전 100%. 그 역할은 100% 해보고 정말 싶은. 해보고 싶어요. 사극에서 뭐 이런 역할이면 내가 꼭 아까 말씀하신 여명의 눈동자의 최대치 역할처럼 꼭 사극에서 이런 역할이면 하고 싶다는 게 있을까요? 저는 왕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왕. 네. 근데 아주 못된 왕. 못되나 아주 나쁜 왕.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쁜 왕이 되기까지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혹시 놓쳤거나 아니면 거절했는데 좀 아쉬웠던 작품은 없으셨어요? 솔직하게. 왕의 남자예요. 제대하고 나와서 정말 죄송했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지만 어찌 보면은 원래 장생이라는 역할을 이제 맡아서 하다가 이제 군대로 이제 가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놓친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 작품이 아닌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이 닿아야지 자기 작품인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그런 여지는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액션 연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제일 크게 다친 적은 언제? 어느 드라마나 영화 하면서? 화상구라는 영화를 할 때는 정말 기절을 한 8번 정도 했었고 네.
추노하면서도 말에 낙마가 되면서 말에 뭐 잘못해서 깔려본 적도 있고 수중 촬영하면서 정말 그때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성룡이라는 배우는 항상 영화 끝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엔드 장면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진짜 실제 촬영하다가 다쳤던 거나 근데 그게 힘들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느껴졌었는데 실제 그분이 나와서 순간순간 자기의 어떤 진실된 얘기를 하잖아요. 무서웠다고. 그 정말 무서웠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 허세도 보인 적도 있고 그게 너무 사람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성룡이 아니라 저게 정말 실제 저 성룡이라는 사람이 저런 분이구나.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액션을 항상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섭거든요. 그 순간순간마다 두렵기도 하고 현장이라는 곳이 꼭 액션뿐만이 아니라 벽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독님은 왜 이렇게 생각하시지? 저 배우는 이런 식의 어떤 리액션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 무수하게 많은 벽을 계속 뚫고 지나가고 그래야지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작품마다 그게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기를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연기를 왜 하고 있는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배우가 꿈이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게 아니라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냥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 왜요?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다니셨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해외를 자주 나가게 되셨어요. 사우디라든지 이라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1년에 보름 아니면 한 달 정도밖에 같이 지낼 시간이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불만은 없어요. 너무나 가족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희생을 하셨으니까. 근데 왠지 모르게 어머니 표정이 별로 안 좋은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좀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싫었던 느낌도 그렇고. 나중에 6시에 퇴근하면 좋겠다. 어린 두 아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주시고 어떤 아빠세요? 제가 그 좀 미안한 게 그 입장이 돼봤잖아요. 네. 아버지랑은 직업적인 건 틀리지만은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도 촬영 현장을 계속 나가 있다 보니까 집에서 뭔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촬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을 알아요. 제가 그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아이를 키우면서. 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안고 있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도 나 이렇게 안았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간 뭔가 울컥울컥한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보는 시각을 조금씩 틀려지게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시각은 스스로가. 왜냐면 아이가 뭔가를 보고 따라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좋은 아빠시라고 실제로 집에 뽀로로 전집 사다 놓고 읽어주시고 하신다면서요. 그 읽어주는 횟수가 줄죠.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여지에 대한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여기 얘기하면은 과거는 남아있잖아요.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지나왔든. 근데 그거를 본다고 했을 때 2004년도에 어떤 그런 상황을 만약에 접한다고 했을 때 아, 난 뭘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 군대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성실하게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식의 어떤 여지도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현장을 나가게 된 거예요. 촬영 현장을 실제 스텝이 뭐 한 6, 70명이 거기서 카메라를 등지고 있고 배우만 안에 들어가서 카메라 앞에서 뭘 해야 되니까 너무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연습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연기를 내가 왜 하고 있지?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나? 확고한 거를 안 갖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다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계기가 또 있었냐면은 짱이란 영화를 찍는데 스턴트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저 대신 차에 치면서 이게 떨어지는 장면을 촬영을 하셨는데 실제 치워버리신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으로 이렇게 뵙고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저분이 와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야? 막 생각이 이게 너무 떨리고 막 이렇게 들다가 일어나시더라고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인데 그걸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성공을 한 거예요. 아, 저게 진짜 프로구나. 동질감 또는 존경 또는 나도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현장이 너무 좋아지게 된 거죠. 얼마 전 개봉한 그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 감기, 거기서 이제 구조대원 역할을 맡으셨어요. 강지구 역할. 장혁 씨가 표현한 강지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그냥 장혁이라는 사람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장혁처럼. 그게 사실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의 어떤 환경 그리고 주변의 어떤 사람 관계들 이런 게 똑같은 사람이 저 말고 누가 있겠어요. 장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부분을 그 강지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 전작을 딱 했는데 어쨌든 난 앞에 뭔가를 빨리 해야 돼 이렇게 쭉쭉쭉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계속 뒤를 보는 거예요. 가다가 또 보고 쟤 잘 못하는데 저거 쟤는 저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능숙하지 않은데 저 좀 잘하나? 저런 인연이 끊겨지는 곳인데 계속 뒤가 밟히는 거예요. 강지구라는 캐릭터에 이런 식의 성향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어떤 정의가 막 용수둠치고 이런 식의 어떤 히어로가 아니라 그런 마음 자체가 좀 있는, 그래서 나도 그냥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은데 그게 좀 뒤가 밟혀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성향의 장혁을 표현해보면 어떨까. 그 한 예로 어떤 마트에서 그 주차 그 철벽 같은 게 딱 내려오면은 그때 가지를 못하고 돌아보는 장면이 있어요.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때 이제 이내가 빨리 가야 된다고, 저기 안에 감염자들이 있다고. 근데 그때 원래 대사는 저는 사람들이 나올 때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구조대원이에요. 근데 이게 체감적으로 오진 않더라고요. 맞는 말은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바뀌어서 했던 얘기가 저 구조대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구시 구조대원 아무도 몰라요. 나는 알잖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 아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강지구라는 캐릭터는 못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수일 씨 인기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옆에서 볼 때? 친근감 있고 사람한테 배려심 좋고 그리고 그 분위기 안에서 잘 녹아서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수혜라는 배우의 어떤 외모와 스타일에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같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수혜라는 배우를 더 좋아하게 됐죠. 김성수 감독님하고는 지금 영화에서는 두 번째 인연인 거죠. 예. 그 김성수 감독이 장혁 씨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두터우신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쓸 때부터 염두에 두셨다고. 장혁 씨도 마찬가지였나요? 저 감독님 때문에 이 영화 쪽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유해진 선배도 그렇고 마동석 선배도 그렇고 뭐 이희준 씨도 그렇고 대부분의 배우들이 감독님 때문에 오는 부분이 많고 각각이 연이 각각 틀리지만은 어쨌든 그게 굉장히 좀 소중해서 왔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리가 있으신가 봐요. 의리는 있어요. 지금 소속사도 지금 한 번도 안 바뀌셨다고. 네, 처음 있었던데 계속. 장혁이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의외로 탄생
배경이 싱겁더라고요. 사무실에 최장혁이라고 하는 그 매니저 형이 있는데 이름을 부르면 장혁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장혁이라는 이름이 돼요. 그분도 지금 같이 일하신다면서요. 물건도 그러세요? 이렇게 한번 정들이면 잘 못 버리시고. 분리수거를 잘하는데 분리수거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분리는 잘하는데 수거를 못 하시는군요. 빈티지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래된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열혈남아. 제목도 직접 지으셨어요? 열혈남아를 얻었을 때 굉장히 좋게 봤던 홍콩 영화 제목이 열혈남아였거든요. 문체를 보니까 굉장히 담백해요. 사진들도 곳곳에 있어서 보기 좋은데 이게 몇 살 때 사진이죠?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4살 때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 예뻐요. 어렸을 때 예. 별명이 그냥 부산이니까 백인가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시나? 그냥 백인 여자애 얼굴이 너무 하얘죠? 하얘가지고 하얗고 저희 어머니가 여자애처럼 옷을 입히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왜요? 딸이 그랬어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옷도 그렇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상처가 되게 많이 났던 거예요 어렸을 때. 일부러 뭐 놀이터 같은 데 가면 흙 같은 거 얼굴에다 묻히고 괜히 막 이렇게 남자인 척하고 그 말이 그렇게 좀 남자애한테 여자애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써보실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시나리오요? 네. 시나리오는 써보고 싶어요. 시나리오가 목표가 아니라 배우로 연기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써보고 싶은 건 있어요. 뭐 해석력도 좋아지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툴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상황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한번 써보고 싶은 건 있죠. 마흔의 장혁을 그려보면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과 똑같이. 네. 네. 그러니까 20대 생각했던 30대가 크게 틀려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는 좀 더 있지 않을까. 그 하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의 40대는 지금이랑 비슷하다는 건 알겠는데 뭔가는 비슷하면서 좀 틀린 게 있지 않을까. 생활, 가족이요. 현재로서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실력이 되고 영어가 더 늘어난다면은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지치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 인정 못한다. 먼저 왜 그러죠? 말이 많은 순간이 있는 거지 항상 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다 왕은 아니다. 군 생활. 아버지. 1년을 더 작게 쪼개면은 한 달이 되고, 한 달을 더 작게 쪼개면 일주일 하루 1시간 지금 열심히 살자. 다시 한번 하면 이길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색 상병은 원기옥을 쌓아요. 원기옥 아시죠? 막 이렇게 꼭 해가지고 드래곤볼이란 만화에 나와요. 손오공은 어떻게 이겨요? 씨름을 하셨던 분이구나. 레슬링 하셨던 분.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기술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위로 손이 올라가서 이렇게 돌리면서 기술을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기술이 걸려서 아주 시원하게 넘어버렸죠.